자, 상황이 이렇게 다 보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시선들이 많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이번 주라고 당초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금요일쯤이죠. 한 주 혹은 두 주 정도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쏠리고 있는데 윤정 기자, 일단은 당초 변론 종료 이후 2주 지난 이번 주 나올 거라고 했는데 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14일 전망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네. 됐는데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로서도 지금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앙지법이 지금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어떤 공수처의 수사권 등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이런 논리를 탄핵 심판에도 적용을 해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탄핵 소추 사유에서 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게 타당한지 추가 검토를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힘이 실린 만큼 헌재도 더 철저하게 선고문을 작성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선고가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네. 또 지금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야당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이 심리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이 재판 선고가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로 지연이 될 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안이 탄핵 재판의 결과보다는 선고 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진주 의원님, 일단은 여권 일각에서는 어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증거 이 부분이 좀 오염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변론을 더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뭐 홍정원 차장의 메모 문제라든지 곽종훈 사령관의 뭐 양심 선언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정황상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나온 것인지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것이고, 또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까지 된 마당에 조금 더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와서 변론 재개를 한다는 것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뭐 공판갱신을 하지 않는 한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저는 이번 구속 취소가 왜 중요한 문제점을 하나 가져온 것이냐면은,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엄 선포에 대한 어떤 헌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고 또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와, 또 하나는 뭐 국헌문란의 목적, 즉 뭐 약간 내란 혐의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와 관련된 것인데, 이 형사재판이 바로 이 내란죄를 다투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중대한 헌법상 법령상 위반을 따지는 헌재 입장에서는 한 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중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란 혐의를 어느 정도는 인정할 만한 소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헌재가 그동안의 평의에서 다른 또 새로운 의견이 나오고, 그렇다면은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약에 하나 인용을 하더라도 그 결정문을 조금 더 다듬고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판결에 지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재개를 하자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몇몇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좀 참고를 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헌재 어느 재판관과 국회 탄핵 소추단과 짬짬이가 돼서 80% 해당되는 내란죄 관련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탄핵 소추사의 동일성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그 탄핵 소추안을 헌재가 그 당시에 각하했어야 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차례입니다. 헌재는 소추 동일성이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서 의원님, 일단은 여권에서는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 얘기 저희가 자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성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변론 재개를 해보자, 꼼꼼하게 따져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변수가 될 수 있긴 한데 그것이 지연이 아니고 또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변수, 즉
그 헌재 입장에서는 본인의 일정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구속 취소 관련해서 즉 내란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는 불법하다고 인정을 한 것이고 다만 그 구속 기간이 10시간을 오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자체에서 절차적 흥결, 즉 국무위원회도 소집하지 않았고 그것을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으로는 그 국회, 즉 국회의장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관위와 국회의원들에게 또 이제 그 체포 지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론 재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 재개를 할 수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 포고령 1호, 즉 국회라든 지방의회가 반국가 단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8명의 국민의힘의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300명 중에 혹여 반국가 단체 행위, 즉 북한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결합,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변론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은 그 헌재에서는 늦어도 뭐 이번 주 혹은 늦어도 이번 주에는 본인이 헌평의에서 계획된 일정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더욱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 의원님, 일단은 윤 대통령 석방 후에 첫 평의가 헌법재판소의 첫 평의가 오늘 열리는데 혹시 바로 선고 일자를 뭐 지정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3일 목요일 전에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명확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다 뭐 국민도 그렇고 헌법만 공부하신 분도 그렇고 변론 제기했을 때 그걸 증명했었는데 왜냐하면 13일 날에는 재보궐선거 그 후보 신청 개시일이기 때문에 13일 목요일 전에 하게 되면 그 보궐 4월 2일 날 생길 보궐을 대통령 조기 대선과 함께하면 뭐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합당하다라고 했었는데 네. 만약에 평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이 행여 8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저는 미루는 것이 아니고 더 집중해서 계획대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심한 분열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서울 도심 주말 내내 정말 어지러웠는데 시끄러웠고요. 자, 윤정 기자, 일단은 주말 집회 보면은 헌법재판소 주변 문제, 뭐 오늘 평일인데도 굉장히 네. 시끄럽다 하거든요. 네.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서울 안국역 일대 이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집회 시 소음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 상인과 학부모들까지 지금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상인은 이 집회로 인해서 경찰 차벽이 인근 도로를 모두 둘러싸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한 노점상은 하루 매출이 1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뚝 줄었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또 헌재 주변에는 모두 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모두 6개 학교가 있는데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이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 이 학교들이 휴교 또는 재량 수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경찰은 인근 주유소를 폐쇄하는 방침까지 지금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고 결과에 따라서 흥분한 시민들이 이 주유소에 있는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일 가능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이 현재 주변에서 폭력 사태로 인해서 4명이 사망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런 불상 사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얘기하면서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는 그건 재판 하나 많아요. 헌법재판소가 뭐 딴짓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If they try to mess up our 한 name, 칸을 날려버려 한 칸을. we are going. 네, 헌재 직원들도 헌재 안에서 뭐 기머개를 끼고 일할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서요. 그렇게 좀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윤지주 의원님, 일단 마침 오늘 서부지법 난임 사태 첫 공판이 있는데 정광훈 목사의 국민 저항권 주장 얘기는 어떻게 드셨습니까? 매우 위험천만한 얘기고요. 저는 물론 거기 집회에 계신 분들 혹은 상당히 이제 기각이 됐으면 바라는 그런 열렬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절대 다수의 99%의 국민들은 이러한 국민 저항권 논리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아마 그것을 승복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성숙한 모습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또한 그렇게 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불필요한 소요 사태로 인해서 정말 누군가가 또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건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결과를 딱 내놓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아마 차분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극렬 지지층에서는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폭력 시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아주 차분하게 흘러갈 것이고요. 전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막판까지 여론전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적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이지 정말로 지난 서울지법 사태 같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토요일이죠. 석방한 다음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서 친윤계 의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어떤 운영 방안들 좀 고심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구속 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우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구속되셨던 분들 얼굴이 많이 떠올랐다. 그리고 제가 기도문을 드려서 기도문 가지고 매일 아침 기도 생활하셨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나오셔서 건강은 괜찮은지 안부를 여쭙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고 서로 안부만 주고받았고 그냥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그냥 그 정도 통화는 했습니다. 통화가 왔으니까 했겠죠. 네. 네, 윤정 기자 일단은 뭐 윤 대통령 통화 외에 뭐 앞으로 의원들이나 많은 인사들이 찾아가니까 그 통해서 메시지를 낼 거다, 이른바 뭐 관저 정치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통화 외에 어떤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 바로 석방이 됐던 그제 오후 6시 20분쯤에는 이 관저에 도착해서 윤 대통령 반려견들을 일단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네. 부인 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고 또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저녁 식사 이후에는 반려견들과 함께 내실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오늘 새롭게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네. 오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 어제 저녁 8시부터 8시 반까지 30분 정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합니다. 네. 식사를 한 건 아니고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 30분 정도 차담을 나눴는데 이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여러 소회를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배석자는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또 구속 기간 동안에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고 이 만남은 석방 첫날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찾아뵙겠다 얘기를 했고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하고요. 당 지도부로서도 어떤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서재원 의원님 일단은 보면은 뭐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뭐 본인이 검사 시절 많이 구속시켰던 여러 사람들도 많이 생각이 났다고 하고 잠들도 많이 잤다고 그러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자기 부정을 매일 하시고 좀 뻔뻔스럽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격이 그냥 훼손되고 증시도 폭락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일매일 불안해하시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만 이게 갑자기 금요일 날 오후에 느닷없이 주식이 폭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구속 피해 취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피해를 크게 보진 않았죠. 네. 예전에 기존에 현금화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구속 취소 관련해서 이게 정상적이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면 증시가 폭등하고 국민들이 환호해야 되는데 지금 또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대통령 행세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당인 권영세 그리고 또 권성동 대표가 예방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까지 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늦었지만 직권으로 다시 구속할 사유가 있거든요. 조금이나마 증거인멸 우려, 특히 직무가 정지였는데 대통령의 행위, 권리를 계속적으로 행동한다면 저는 법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직권으로 구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논의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매번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직무정지 상태니 정말 김치찌개 드시면서 가족분들하고 좀 소회도 밝히면서 좀 조용히 어떤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조용히 지내야 되는데 바로 첫날부터 예방해서 그렇게 국정 논의 대통령 행세를 또 시작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해하거든요. 네. 네. 참고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좀시 좀 반등해서 그렇죠. 올라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자 윤재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의원들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좀 우회적인 메시지를 낼 거다, 뭐 관저 정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헌재 쪽은 자격은 피하면서요.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활동을 해나갈 수 할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본인의 메시지를 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같은 걸 찍어서 올린다든지 저는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구속 취소가 된 중요한 문제 중에 또 하나죠. 그러니까 구속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외부와의 접촉도 상당히 제한되고 변호인들과의 어떤 변호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매우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실 심신이 지치고 사실 구속 사유라고 하는 것이 구속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왜 우리가 형법상 불구속 기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겠습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지도 않은 잘못을 내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더 편하게 수사를 받지 않을까, 더 유리하게 재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속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지금 뭐 대통령, 물론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과 얼굴을 압니다. 도주의 우려 당연히 없습니다. 증거인멸, 지금 이미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모든 수사를 마쳐서 증인조사까지 모두 해서 지금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대하면은 어떠한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당장 구속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뭐 다른 증인들과 입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여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윤 대통령도 본인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본인이 이제 구속 수사감 됐을 당시에 자신을 외부에서 도와줬던 수많은 여당 의원들에게 왜 고마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께 일일이 전화를 하고 함께 만나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너무 이런 정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도의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마저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지원 기자, 일단 대통령실도 뭐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반응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향후에 윤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 일단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메시지를 내더라도 좀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나서서 헌재를 자극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제 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는데 이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진이나 여권 정치인들의 관저 방문은 잇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두고서 앞서 말씀하신 관저 정치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앞서서 얘기를 드렸더니 당 지도부의 예방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는 추가적인 예방 계획은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당부의 얘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윤 의원님, 일단 뭐 추가로 더 질문 한번 관련해서 드리면 예.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 관련했을 때 뭐 짤막하게 영상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영상 예. 메시지를 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또 한 번 메시지를 낼 거라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만약에 저는 헌재가 선고를 했을 때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만약에 기각이면 당연히 그런 걸 할 필요는 없었겠죠. 바로 네. 직무에 복귀해서 할 것인데 인용이 됐을 경우에 본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한 번쯤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헌재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압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본인의 헌재 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여론전을 하게 되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뭐 변호인단의 의견쯤으로 이제 윤 대통령 측 이런 식으로 해서 헌재 의견을 전달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직접 나서는 것은 조금 신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 대통령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정권이 재창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겠죠. 또 본인의 어떤 재판에도 유리한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직에 있는 이 탄핵에 어떤 연루돼 있는 분이 전면에 나서서 어떤 보수 진영과 여권 지지층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과연 만에 하나 있을 다음 조기 대선에 유리할까?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실 것 같아요. 오히려 윤 대통령은 좀 절제를 하고 조기 대선은 조기 대선대로 치르고 만약에 후보가 정해진다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중도층까지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막 거리에 나와서 집회에 나오고 연설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의 기각을 바라는 극렬 지지층한테는 상당히 결집력이 있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래도 비상계엄을 한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중도층, 중도 보수층까지는 아마 오히려 거부감이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더 분열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아마 윤 대통령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제일 좋겠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나 인용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과연 내가 전면에 나서는 게 우리 보수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다음 조기 대선 후보를 그냥 간접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아마 후자로 판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절제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고 또 네.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서재원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검찰 측을 민당 야당 쪽에서 많이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혹시 다시 체포영장 검찰 쪽에서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법원에 검찰이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 사유를 신청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뭐 추가적인 뭐 과정 중에 다른 새로운 그 법에 대한 어떤 무죄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이 있으면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문제 자체는 구속에 대해서 중요하진 않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말씀드린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리고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저희 모든 국민들은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건 또 이야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현행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저는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5년 전이면 불구속 상태가 맞죠. 왜냐하면 도주 우려도 없을 뿐더러 범죄 어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지만 12월 3일에서는 현재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재에서는 저는 인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조기 대선 이제는 다시 대선입니다.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의 다시 리턴 매치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계속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끝까지 민주당을 포함해서 반국가 단체를 없애야 된다는 게 본인의 사명이라 했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다른 인물이지만 그 윤석열의 아바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조기 대선이 아니고 다시 대선, 이재명과 윤석열의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주진 의원님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자신이 구속시킨 두 인물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 언급하면서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좀 거론했다고 하죠.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발언의 배경과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글쎄요.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에서 이제 정치인 윤석열로 지난 대선에 바뀐 것인데 사실 본인이 평생을 걸어왔던 검찰의 옷을 쉽게 벗어던지기는 뭐 쉽지 않겠죠. 그것은 본인이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검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국 이제 과거에 본인이 수사를 지휘해서 수많은 정말 사람들을 구속시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구속의 주체였던 분이 이번에 이제 구속의 대상이 된 이 상황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어쩌면 좀 과잉 수사를 했던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구속 수사한 맞긴 맞았겠지만 그때 그 사람도 참 괴로웠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번민과 회한들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구속이 되면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왜냐하면은 변호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기도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또 홀로 고립되어 있는 공간에서 본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 고립감 이런 것들이 피고인, 피의자에게 매우 큰 부담과 심적으로 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수사와 재판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위축이 되는데 일반 소시민들,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이제 구속수감 됐을 때 수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은
사법부의 수장마저도 구속이 되는 이 대한민국의 질서, 체제, 이것이 과연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 국민들이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단순 개인 양승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존립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또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이것이 나 개인의 힘든 고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위상과 국격과 또 국민 통합에 있어서도 매우 큰 영향, 불리한 영향을 주겠구나.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이 걸어왔던 길, 또 본인이 이번에 당했던 것들을 매치해 가면서 네. 앞으로 불구속 수사가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서재원 부위원장님. 네. 일단 거꾸로요. 윤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한 양승태, 임종원 떠올렸다고 했는데 거꾸로 양승태, 임종원 두 인물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어떻게 좀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겠죠. 이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말씀을 하시네. 왜냐하면 본인이 기소를 했잖아요. 수사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감옥에 넣고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넣고 18년 동안 징역형 살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승태, 임종원 이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진위가 무엇인지, 정말 기소를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무죄를 받은 본인의 그 결과에 대해서 희망한 것인지를 물으지 않을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주원 기자,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많은 여권의 잠룡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모두 구속 취소를 환영한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에는 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 친윤계 주자들은 공소 취소와 탄핵 기각, 그리고 탄핵 심판 변론 재개 등을 요구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즉각 SNS를 통해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격하게 감사드린다라면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한 수사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부터 취소하라. 그리고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라면서 우리 헌정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자들은 좀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과 공수처에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다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SNS를 통해서 얘기를 남겼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진주 의원님, 일단 여권 잠룡들 대선 셈법, 예를 들어 이번 석방이 현재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희가 좀 전망을 했습니다만 만에 하나 있을 어떤 상황들에 대비해서 많은 셈법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일관되게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인용 가능성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면서 조기 대선 행보를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좀 놀라운 것은 김문수 장관이 오히려 홍준표 시장보다 더 앞서서 탄핵을 당장 기각해야 된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변론을 제기하자라는 수준에서 대화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 조금 좀 미묘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기각뿐만이 아니라 즉각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네. 말씀하셔야 될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싶은데 김 장관이 오히려 변론 제기를 얘기했다라는 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었고요. 어떤 뜻일까요? 글쎄요, 저도 제가 이걸 해석하는 것은 감히 제가 해석할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홍준표 시장보다도 훨씬 더 윤 대통령이 가깝고 친윤이고 또 더 보수 우파에 좀 더 훨씬 오른쪽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지금 정광훈 목사 정도가 하는 그런 수준의 헌재가 당장 지금이라도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변론 재개를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윤 대통령 기각을 원하는 지지자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야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른 결정이고 구속 취소가 되는 게 맞다. 또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좀 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좀 판단의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뭐 검찰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판단을 좀 유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당연하다, 옳다 이렇다기보다도 네. 뭐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고 검찰도 뭐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걸로 판단했다면은 뭐 그 판단이 옳지 않겠냐. 조금은 좀 수세적이고 유보적인 네. 그런 좀 온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지현 부위원장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주진 의원이 좀 말씀을 꺼려했던 부분, 네. 김문수 장관은 변론 재개를 물어본 각하가 아닌 변론 재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소위 말해서 대권 잠룡들 중에 상대적으로 좀 더 솔직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권 행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지율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본인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지지율 1위로 나타났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 그리고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비상계엄 이후에 무죄를 확신하고 대통령 복귀하는 일은 없다라는 데는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